안녕하세요. 매주 계좌를 공개하는 방송 슈르의 평생투자 슈르입니다. 제가 2주쯤 전에 주식을 언제 사야 되나 라는 주제로 방송을 좀 했는데요. 주식을 샀으면은 이제 언젠가는 또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주식을 언제 팔아야 하나 라는 겁니다. 주식은 과연 언제 팔아야 할까요? 주식은 언제 사는 거라고 했죠, 제가? 주식은 언제든지 사면 된다고 했죠. 항상 사면 됩니다. 그 주식이 가치에 비해서 싸기만 하다면 언제든지 주식은 사면 되고 무슨 타이밍 같은 거를 재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주식을 파는 경우는 언제 팔아야 될까요? 사는 거랑 정반대입니다. 주식은 살 때는 언제든지 사면 되고요. 항상 사면 되고 팔 때는 안 팔아야 됩니다. 주식은 기본적으로 그냥 안 팔 생각으로 가져가야 돼요. 워렌 버핏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을 주식은 단 10분도 보유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정확한 표현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주식을 매우 오랫동안 보유할 생각으로 10년 이상, 길게는 평생 보유할 생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웬만해서는 일단 팔지 않는 게 기본이고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파는 겁니다. 그 예외적인 경우를 지금부터 제 기준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주식을 팔아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처음에 주식을 샀을 때 그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이 기업은 1년에 돈을 얼마나 벌고 또 어떤 사업을 하고 미래 전망은 어떻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지금 주가가 싸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주식을 샀을 거잖아요. 물론 그런 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요. 그래서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샀다면은 그 기준을 이제 벗어나면은 팔아야 되는 거죠. 주가가 많이 올라서 지금 기업의 가치보다 훨씬 더 비싸지거나 아니면은 기업의 가치가 이제 내려가서 뭔가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이제 기업의 가치가 내려가서 지금 주가는 그대로인데 가치가 내려가서 이제 주가가 상대적으로 비쌀 때 그럴 때 파는 겁니다. 보통 기준을 정할 때 이제 그냥 주가의 변동만 놓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주식은 한 10%, 20%만 먹고 팔아야지. 아니면은 10%, 20%가 내렸으니까 손절을 해야지. 이렇게 주가에만 초점을 맞추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안 되고 주가랑 지금 현재 기업의 가치를 비교해서 그 비교한 상대치를 가지고 이제 기업을 사고 파는 거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주가가 2배를 올랐다 해도 그 주가 오른 만큼 기업의 가치도 2배씩 올랐다. 그러면은 2배가 올랐다 해서 굳이 팔 필요는 없는 거죠. 충분히 계속 들고 갈 수 있습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들고 가면 됩니다. 그 가치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말이죠. 지금 말씀드린 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기업의 가치와 주가의 관계를 이제 따지는 거는 가장 가치 투자의 기본인 거고 이제 또 말씀드릴 거는 이제 그냥 제 기준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방법인데 주가가 갑자기 급등하는 경우, 별 이유 없이 갑자기 급등하는 경우에 일단은 팔아버립니다. 기업의 가치를 벗어나지 않더라도 단기간에 쓸데없는 이유 같은 걸로 급등하는 경우에 일단 주식을 팝니다, 저는.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액면 분할이나 무상증자 같은 거. 그런 거 하면 되게 일시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죠. 10%, 20%씩 갑자기 급등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상증자나 액면 분할이 저는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냥 조삼 못 사잖아요. 5,000원 하는 주식을 이제 2,500원으로 만들면서 주식 수는 2배로 늘리고, 그러면 어차피 똑같잖아요. 돈은 똑같은데, 그런 거를 무슨 유동성이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붙여서 이제 이렇게 급등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기업의 가치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의 회사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이제 주가가 높아져도 액면 분할을 안 하잖아요. 지금 몇 억이죠. 한 주에 몇 억씩 하잖아요. 기업의 가치에 도움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괜히 액면 분할하면은 그거 한다고 행정적인 그런 비용도 들고 해서 그냥 계속 주가가 아무리 높아져도 액면 분할 같은 거 안 하고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사실 호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일시적으로 급등했을 때 저는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도 저는 그렇게 호재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사주 매입한다는 기사가 뜨면은 뭐 갑자기 급등을 하는데요. 뭐 자사주 매입을 뭐 어디서 갑자기 공짜로 나온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회사에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이제 자사주를 매입하는 거잖아요. 뭐 그것도 이제 주가가 쌀 때 뭐 PER 같은 게 낮은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거는 그래도 괜찮게 생각을 하는데 뭐 진짜 PER이 택도 없이 뭐 70몇, 100몇 이런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가 작년에도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그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발표를 하니까 주가가 일시적으로 급등을 했었습니다. 물론 다시 금방 돌아왔지만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회사 돈으로 고평가된 주식을 계속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오히려 악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일단 뭐 자사주 매입한다 이러면은 무조건 급등을 시키고 보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도 저는 그냥 팔아버립니다. 뭐 이 외에도 뭐 인수합병 같은 이슈로 급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냥 원래 자회사인데 그걸 이제 인수해버린다거나 그런 건 사실 똑같은 건데 그냥 급등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하여튼 뭐만 인수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또 급등하는 경우가 많고 아무튼 그런 쓸데없는 다양한 이유들로 급등을 했을 때는 뭐 그 기업의 가치를 벗어나지 않았더라도 일시적으로는 다시 또 내려오기가 쉽기 때문에 일단 팔아놓고 다시 뭐 내려가면 다시 사던가 그런 식으로 저는 매매를 합니다. 예, 오늘은 주식을 언제 팔아야 되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은 안 팔아야 되고요. 평생 들고 간다는 생각으로 일단 매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매수할 때 기준이 항상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뭐 매수할 때 기준이 없는데 뭐 언제 팔아야 되는지 기준이 있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단순히 오를 것 같아서 뭐 샀다 이렇게 하면은 기준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언제 팔아야 할지를 알려면은 일단은 샀을 때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뭐 일단 오늘 말씀드린 거는 그냥 제 생각이고요. 뭐 다른 매매 방법을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다른 파는 타이밍이 또 이제 따로 있을 수가 있겠죠. 일단 제 생각을 그냥 오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